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어린 왕자를 다 읽었어요. 처음 읽은 건 아니고, 세 번째 읽는 건가요? 이번엔 굉장히 정독을 했고요. 밑줄을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지금 독후감을 남기려고 하는데, 음성으로 남기는 건, 시간 제한이 조금 있어서, 일단 한번 이렇게 봐 주시고요. 여기서 골자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른인가요? 지금 나오는 배경음악은 존 레논이 부른 러브였습니다. 2편 다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야외입니다. 천변이고요. 지금은 따뜻한 봄날이고 이제 곧 여름이 찾아올 계절이에요. 어린 왕자에 대한 독후감 내지는 분석이라고 할까요? 뭐 분석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외다 보니까 배경음악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화자가 그린 모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화자는 중절모 같은 모자를 그렸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냥 이거 모자 아니냐 라고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화자가 그린 모자는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 구렁이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모자로만 생각하는 어른들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죠. 하지만 어린 왕자는 그것을 보고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 구렁이라고 봐주었습니다. 네, 이게 순수함의 눈으로 봐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함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형체를 그려서 분명히 그 형체가 모자인데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또 주관적인 것에 불과할 수가 있죠. 모자 모양이지만 그 안에 보아 구렁이,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 구렁이가 아니라 그것은 마치 그 안에 어떤 일종의 뭐 만두일 수도 있잖아요. 모자 모양의 만두. 그 안에는 뭐 고기나 야채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혹시 또 집일 수도 있죠. 네, 집의 모습을 모자 형태로 만드는 건축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 구렁이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은 순수함의 눈으로 봤다기보다는 그냥 시각의 전환이죠. 모자지만 모자가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의 전환. 저는 그것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것은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죠. 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그 사람의 그 형태, 모습에 비친 모습을 보고 그게 보아 구렁이다, 아니면 만두다,
아니면 뭐 건축물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 하나를 보고 어떻게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순수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을 그려줬다가 나중에는 상자를 그려줬죠. 상자를 그려주고 그 안에 양이 있다고 하자 어린 왕자는 이런 잠이 들었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순수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네,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제가 잘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제 가슴 속엔 바다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이지는 않죠. 그것은 어찌 보면 저의 상상이죠. 어린 왕자도 그렇게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양을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순수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어요. 지극히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아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소행성의 이름은 B612. 네, 612번이죠. 무슨 버스 남부와 같기도 한데, 이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화자가 생각하기에 B612 행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죠. 뭐 이렇거나 저랬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에 살고 있는 것이죠. 간략하게 어린 왕자의 줄거리를 설명을 할게요. 네, 지은이 화자가 비행을 하던 도중에 사막에 불시착을 했고 비행기를 고치는 동안 어린 왕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들려주는 얘기를 들었죠. 여러 행성을 다니면서 어린 왕자가 허영심이 많은 행성도 가보고 또 뭐죠? 계산에 몰두하는 행성도 가보고 가로등을 켜고 키는 행성도 가보고 술주정뱅이 행성도 가보고 그러다가 마지막 7번째 행성 지구에 오게 됩니다. 지구에 와서 장미꽃이 하나가 아니구나. 정말 몇 천만 송이의 장미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행성에 있는 장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 하나의 장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우를 만나죠. 여우를 만나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화자와 함께 나누게 되고 결국 어린 왕자는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 그렇게 보기엔 좀 애매하나요? 그냥 1인칭, 3인칭 작가 시점이라고 봐야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화자의 눈으로 어린 왕자를 살피는 거죠. 네. 근데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고요. 이 정말 동화 같은 얘기지만 이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세상과의 이야기도 있고 교훈도 있고 동심도 있고 배울 점이 참 많은 소설인가요, 이것도? 아무튼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랑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별 말고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알고 있다면,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그냥 덥석 먹어버렸다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거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네,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을 거라는 그 마음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의미죠. 이것은 시인 김춘수가 쓴 꽃이라는 시와 조금 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내게는, 나에게만큼은 무한한 의미다. 사랑이 그런 거죠. 그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네, 그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어딘가에 내 꽃이 있을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사랑을 하는 거죠.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던 거야.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뭐라고 하죠? 아이러닉한 여자의 심리? 네. 사실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겉으로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 네, 여자에 대한 그 심리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꽃들은 앞뒤가 어긋나는 말을 너무나 잘하니까 여자들을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가령 내가 잘못을 했어 라고 말하면 뭘 잘못했는데,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어, 그게 다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의 접근이죠. 또 꽃이 하는 얘기가, 나비를 보려면 벌레 두세 마리쯤은 참아줘야지. 네.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이죠. 양보와 타협, 희생. 네. 사랑에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배려도 따라야 되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네,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왕자는 이런 글들을 통해서 사랑에 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어린 왕자는 세상을
세상에 대해서 비판이라고 할까요? 네, 세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겐 칭찬하는 말만 귀에 들린다. 이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술꾼은 또 술 마시는 게 창피해. 그러면서 그걸 잊기 위해 또 술을 마십니다. 모순이죠. 네, 모순인 겁니다. 어떤 뭐 술 마시는 게 나쁜 행위는 아니지만 어떤 나쁜 행위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 또 다른 나쁜 행위를 한다. 말하자면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근데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가가 있는 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별들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럼 저 별들이 누구 거지? 하고 사업가가 삐딱하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겠죠? 라는 어린 왕자의 대답에 그러니까 내 거지. 왜?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해냈으니까. 이것은 네, 사회적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초반에는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투자죠, 투자. 좋게 말하면 투자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였는데 그렇게 해서 일명 졸부가 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다른 또 자산을 갖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낳는 폐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이 생각을 처음 했다. 뭐 아이디어 발굴이나 창작, 어떻게 보면 지적 소유권, 지적 재산권인가요?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런 것을 나누려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속성,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욕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을 하나 가지고 있고 화산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게 다죠. 하지만 그 꽃을 또 가꾸고 화산도 청소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어린 왕자가 소유하고 있는 꽃이나 화산은 그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소유욕이 꼭 나쁜 것이냐? 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내 거니까, 네. 내 소중한 것이기에 내가 가꾸고 아끼고 관리하는 것이죠. 지나친 소유욕은 네. 사람의 관계를 망치고 사물도 마찬가지죠. 지나치게 소유하다 보면 그 욕구로 인해서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린 왕자는 소유에 관한 부분을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껐다 켰다 하는 행성에 가서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야. 아마도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열심이기 때문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어떤 사명감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땀 흘려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신성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열심히인 이 사람에게 호감을 어린 왕자는 보였습니다. 세상과 맞서서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라곤 가시 4개밖에 없는 그 꽃을 혼자 두고 왔다. 그래서 처음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것은 인간의 사단 중에 측은지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정이죠. 말하자면 약한 것에 대한,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약자를 보호해야 함은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덕목이자 사람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린 왕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막은 좀 외롭다.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네, 사막이라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고 뱀이 대답을 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사는 환경이 외롭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외롭게 보인다는 뜻이죠. 이거는 심리학적인 부분을 뱀이 얘기를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우는 나도 너에게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여기서 길들인다는 뜻은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내게 어떠한 의미를 주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의 인연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아까 행성에 대한 얘기가 좀 빠졌는데 난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까 밀은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밀밭을 보아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건 인간들의 이기심이죠. 내가 빵을 먹지 않는데 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채식주의자야. 그러면 지금 AI가 한창인데 동물들이 죽어나가든지 축산 물가가 오르든지 뭔 상관이야. 나는 채식만 먹는데 나는 내륙 지방에 살고 있어.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해일이나 무슨 재난에 부딪히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그런 재난을 겪을 일이 없어.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이런 의미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조금씩은 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통은 이기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타심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네, 연애 초기에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것은 꼭 연애 초기에만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그게 언제든 그 사람과의 함께한 시간이 얼마가 됐든 그 사람을 떠올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부터 마음을 단장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꾸미다기보다는 내 마음에 대한 자세를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어떤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이것을 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현대적 의미로 보면 일종의 이벤트죠. 네,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의식, 절차, 네, 절차. 의식이라 하면 뭐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요. 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성당의 미사, 네, 불당에서 드리는 의식 같은 것도 다 의식에 포함됩니다. 미시적 관점으로 보면 개인적 관점이요. 가령 내가 누구에게 꽃을 준다는 의미,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써준다는 의미, 그리고 어떤 요리를 대접한다는 의미, 그것들도 다 의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해주는 말과 행위, 그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념일을 챙기고 이벤트를 벌이는 건 그 규모나 거기에 대한 비용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뭐 생일이나 무슨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이런 어쨌든 뭐 상업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날에 대한 이벤트, 꼭 이벤트까지는 아니어도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고 줌으로써 물론 받는 것도 대단한 기쁨이지만 줌으로써 해서 그 의미를 그러니까 소홀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 의미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또 확인하고 자신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부분에서 의식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내 장미꽃도 평범한 행인에겐 너희들과 비슷한 꽃으로 보이겠지.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같은 거네요. 네, 의미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우가 한 말입니다.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했죠.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네가 네 장미꽃을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야. 마음과 시간에 대해서 여우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사실 쉽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이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지만, 그죠? 지극히 저희들은 어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으로, 그런 사람들을 키덜트라고 하죠. 네. 키덜트는 키드와 어덜트, 성인의 합성어인데, 키덜트의 눈으로 좀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마음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피터팬 증후군하고는 좀 틀립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그냥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거기에 중점을 둔 거지만, 키덜트는 성인과 아이의 접목이죠. 겉은 어른이지만 행동도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어린아이의 순수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키덜트입니다. 여우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고요. 그리고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너는 영원히 책임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들인다는 것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의미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이 있는 거다 라고 하죠. 네,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책임, 결혼했으면 결혼에 대한 책임, 아이를 가졌으면 아이에 대한 책임. 네,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책임의식은 요즘 세대는 정말 약해지고 있죠. 하지만 최소한 아이에 대한 책임은 영원히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천류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책임에 대한 부분.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단 한 송이 장미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 발견해낼 수도 있는 거야. 작은 것에서도 얼마든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뭐 해외 여행을 가고 좋은 곳을 다녀야 여행이 아니죠. 네. 그냥 집 앞에 공원만 가도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눈으로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부자가 좋고 돈이 많은 게 좋죠. 없는 것보다. 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뭐 재물이나 스펙? 네, 이런 것들이 적거나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죠.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큰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고맙게 여기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사람과 있든 행복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떠났습니다. 나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
보이겠지만 정말로 죽은 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네, 자신의 행성으로 떠나면서 한 말인데 이것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었지만 내 영혼까지 죽은 것은 아니다. 나는 어느 시대에서든 살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죽음이 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죽음은 끝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끝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죽음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 네, 이처럼 무의미한 삶이 있을까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다들 죽으니까 나도 죽었다. 이 대목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얼마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골자는 제가 에필로그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은 지난 날들을 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악해지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뭐 나쁘게 변한다기보다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큼은 네,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말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어린 왕자에 대한 모든 독후감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 평화를 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어린 왕자 독후감 에필로그입니다. 네, 여우가 말한 게 또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네, 마음이나 시간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린 왕자는 꽃과 사막의 여우와 뱀하고도 대화를 하는데요. 그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죠? 이거 의인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린 왕자가 대화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오는 배경음악은 로미오와 줄리의 오리지널 사운드 What is your use였습니다. 감사합니다.